법원이 소각장 신증서를 불허한 청주시의 방침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클랜코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또 뒤집혔습니다. 교육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충북교육청의 감사가 마무리됐지만 결과 발표는 하세월입니다. 감사 결재 라인이 이번 감사나 수사의 대상자라 결재가 안 됩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결정 시한이 임박해오자 충청북도가 막판 대정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충북선 활용안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대립과 갈등으로 파행 중인 청주시의회 여야가 보궐 한석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여야가 1대1 동수로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청주시의 소각장 신증설 불허 방침이 법원에서 잇따라 좌절되고 있습니다. 무단증설한 소각장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 건 정당하다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또다시 뒤집혔는데요. 지역 최대 민간 폐기물 소각장인 클랜코와의 법정 다툼,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352.8톤. 청주에서 민간 폐기물 처리 용량이 가장 큰 소각장 클랜코입니다. 2019년 무단증설을 이유로 청주시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곳입니다. 2017년 과다소각으로 환경부에 적발되자 청주시는 애초 허가부터 용량을 속였다며 허가 취소를 처분했습니다. 1심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이행정부 김유진 부장판사는 업체가 청주시의 허가 취소에 불복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세부 시설이 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것보다 더 크게 증설됐고 이 사실을 청주시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게 허가 여부를 좌우할 요건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증설 여부와 별개로 실제 처분 용량이 허가 용량을 초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처분 용량은 발열량 같은 다른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 적법하게 운영해도 과다소각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처분 용량을 초과했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앞서 환경부 과다소각 적발에 따른 별건의 형사재판이 무죄로 끝났는데 당시 쓰였던 감정 결과 등을 이 항소심에 인용했습니다. 3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재판단을 할 수 없는 만큼 청주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사업장 관리 측면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환경청하고도 이제 같이 연계돼서 수시로다 아니면 정기적으로다가 점검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딱히 남아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 소각장은 허가 취소 이후에도 소송을 이유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해 현재도 가동 중입니다. 소각장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청주시에 불리하게 판결이 뒤집힌 건 오창 후기리 소각장에 이어 불과 2주 만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다음 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교육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사는 마무리됐습니다만 아직 결재 서류 처리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 파문과 관련해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된 당사자들이 모조리 결재 라인이라 아무도 도장을 못 찍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교육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충북 도교육청 감사는 지난달 31일 끝났습니다. 일주일간의 감사를 마친 뒤 결론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고했던 발표는 없었습니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이유는 절차입니다. 감사에서 정한 징계 수위 등이 적당한지 감사 처분 심의회를 열어 심의하는 게 절차인데 위원장이자 결재권자인 감사관이 공정성 시비와 경찰 수사 등을 이유로 이번 감사에서 사실상 배제돼 이후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 교육감 측근인 감사관은 교육청이 블랙리스트 감사를 맡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맞섰고 보수단체에 의해 명예훼손과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유순한 감사관은 제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미 통상적으로 받아야 할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시로 감사 상황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준수되고 있지 못한 것이 전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제척이 결정돼 심의위가 열리더라도 이후 결재권자는 부교육감,
역시 이번 감사의 대상이자 진보 성향 교육단체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돼 결제 라인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감사반은 윤건영 교육감 역시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결제 라인에서 빠져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결재권자 없는 블랙리스트 의혹 감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보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대통령 공약인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에 대한 노선 확정 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 고심 중인 국토교통부를 향해 충청북도가 충북선 활용안에 대한 안전 우려와 수요 문제 등을 제기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역철도 노선을 확정할 사전 타당성 조사 기한은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세종 구간 4가지 후보 노선들을 각각 충북선 활용안에 대입해 최저간을 뽑아낸 뒤 이걸 청주 도심 노선과 대조해 둘 중 하나를 최종 노선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청주 도심 노선안은 버스터미널과 대학, 충북도청 등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충북선 활용안은 청주역과 북청주역 등을 거쳐 공항으로 가는 기존선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원활 활용. 충청북도는 충북연구원 발제를 통해 충북선 활용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충북선은 이미 천안 청주공항 복선 전철과 수도권 내륙선 등이 함께 쓰기로 해 포화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진행 중인 고속화 사업 이후엔 고속열차가 다니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느린 광역철도 열차와는 혼용이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시속 250km의 고속화 철도가 다니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고속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광역철도는 시속 50km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속도 차이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청주공항으로 가는 대전 세종 시민들의 비중이 청주 전체를 오가는 통행량의 1.2%에 불과해 충북선 활용안은 청주공항 철도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 청주 간 통행의 약 65%, 세종 청주 간 통행의 약 30%는 청주 도심이 목적지였다는 통계도 덧붙였습니다. 두 노선 간 소요 시간 비교에서도 충북대에서 세종 터미널, 충북도청에서 세종 청사까지 도심 통과가 모두 20분씩 짧았습니다. 사업비가 더 들긴 해도 안전과 수요, 편의성 측면에서 상쇄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현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국토부는 무엇 때문에 지금 저희들을 이렇게 애타고 몸달아 하게끔 만드는 이유를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북 1호 공약입니다. 지난 14일 방문 때 지원을 약속한 여러 현안과 달리 관련 언급이 없었는데 김영환 지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하실 필요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국토부가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대통령에 건의해서 뭐를 싸우거나 뭐 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 오창읍에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청을 앞두고 2차 전지 분야 지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 등 첨단 기술 보유 기업과 7개 혁신기관 그리고 5개 대학은 오창에 집결해 청주 오창읍에 2차 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2차 전지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3개 분야의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충북은 2차 전지와 반도체 분야 동시 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의된 중부내륙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법안 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행안위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의원은 대청호와 충주호로 수십 년 동안 규제가 지속돼 충북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수정 보완하더라도 반드시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청주시 의원 보궐선거,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입후보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고요.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동수였던 청주시 의회 균형이 깨질 수 있는 데다 충청권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보궐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의 후보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등을 안내하는 입후보 설명회. 기초의원 선거지만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 관계자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울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북 정치 1번지인 청주 상당구에서 치러지는 데다 충청권 유일의 보궐선거인 만큼 선관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상당구 위원회에서 청주시 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저희 상당구 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의 선거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의 후보 공천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공천 심사를 맡을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부터는 후보자 공모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당 소속 시의원의 별세로 치러지는 데다 선거 결과에 따라 21대 21 여야 동수균형도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21대 21 동수로 시작했는데 지금 균형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동수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를 선출해서 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선거 준비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데다 단 한 석으로 청주시의회 다수당이 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내년 총선의 그 미니 선거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우리 청주시의회 입장에서는 저희가 다수당으로 가느냐 이런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열세를 면치 못한 정의당 충북도당도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의회에 다시 나가서 그 한석으로서 양쪽 양당을 더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단 한 석의 기초의원 선거지만 시의회 무게추가 쏠릴 수 있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정당마다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네, 국악하면 우리의 옛소리를 지킨다라고 생각이 되죠. 요즘은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음원 시장을 개척하며 국악의 경계를 넓혀갑니다. 오늘 문화 이따에서는 잇따라 음원을 발표하고 있는 청주 시립국악단을 만나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북의 웅장함으로 시작을 알리고 경쾌한 피리 선율이 귀를 자극합니다. 청아한 피아노 선율이 한 몸처럼 조화를 이룹니다. 한이 서린 고슬픔보다 한국 고유의 흥을 표현했습니다. 슬픈 소리하고 잔잔한 음역대를 많이 썼는데 지금 이 신바람이라는 곡은 음역대가 높은 음역대를 많이 썼어요. 좀 까불거린다? 이런 느낌? 좀 피리가 장난을 너무 많이 잘 치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지난해 청주시립국악단의 창작곡으로 각종 음원 사이트에 올라있고 별도 제작한 뮤직비디오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우리 민족이 굉장히 좀 흥이 많은 민족인데 좀 신나는 곡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국악기가 나한테 신호를 보내면 내가 또 신호를 보내고. 그래서 좀 서로 이렇게 화합을 하는 그런 곡을 만들고 싶다. 올해도 새 음원 2곡을 공개했습니다. 검은고 사중주와 피아노, 기타가 어우러진 버닝은 한국 무용과 접목한 뮤직비디오로도 제작됐고 2014년 CD로 발매했지만 널리 알려지지 못했던 창작곡 A Walk in the Clouds도 9년 만에 세상 빛을 보게 됐습니다. 단원들은 창작곡의 장점으로 열린 해석과 자유로운 표현을 꼽습니다. 기존 곡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들었던 그런 감성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분위기에 맞게 저희가 이제 연주를 해야 되지만 저희 곡은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을 만나는 채널과 욕구, 눈높이 등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변화입니다. 공영 콘텐츠를, 실황 콘텐츠를 이렇게 즐겨보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따로 제작을 하고 가공을 하고 이래야만 그것이 일반인들을 눈높이에서 이거 참 볼만하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을 텐데. 음원과 뮤직비디오 제작비로는 한국당 적게는 1,500만 원, 최대 5천만 원이 소요된 가운데 시립국악단은 이러한 재정 뒷받침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 충청북도가 중점 유치 공공기관 32개를 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또 대한체육회 등 지역산업과 관련이 있고 파급 효과가 큰 우량 공공기관 32곳에 대해 유치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충북혁신도시에는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공기업은 한 곳도 없고 직원 수가 500명이 넘는 기관도 없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의 핵심 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과 관련해 충청권 최대 육아 커뮤니티인 맘스캠프와 청남대 관리사업소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맘스캠프는 오는 6월 맘스컵 2023 전국 아마추어 여자 풋살 대회의 개막식과 개막전 2경기를 청남대에서 진행하고 어린이 달리기 대회와 미션 게임, 카라반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도 펼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임신부와 동반 1인에 대한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청남대는 맘스캠프 회원들의 입장료를 할인해주고 청남대를 활용한 행사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주의 한 골프장 회장과 그 아들인 대표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골프장 인수 과정에서 차명계좌로 회사 자금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60대 업체 회장과 아들인 40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각각 집행유예 4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임무에 위배해 손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그제 저녁 7시 반쯤 상당구 문의면의 한 농로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50대 아내를 숨지게 한 남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207%로 조사됐습니다. 영동의 한 주택에서 70대와 80대 부부가 나란히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동경찰서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에 숨져있던 노부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타다 남은 화롯대 등이 발견돼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신설 조직인 과수 디지털 농업실증연구소가 충주에 들어섭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충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동량면에 오는 2026년까지 420억 원을 투입해 종합연구동과 실증연구포장 등을 갖춘 20헥타르 규모의 과수 디지털 농업 실증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하고 충주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충주는 지역 연평균 기온이 전국 주요 과수 재배 조건에 부합하고 접근성도 우수해 입지로 선정됐습니다. 과수 디지털 농업 실증 연구소는 이상 기온에 따른 병해충 대응에 전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설립을 기획했습니다. 국내 묘목 유통의 70%를 차지하는 옥천군이 4년 만에 다시 묘목 축제를 개최합니다. 옥천군은 4억 4천만 원을 들여 다음 달 31일부터 사흘 동안 옥천 묘목공원에서 축제를 열고 묘목 나눠주기와 다양한 체험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축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년 동안 열리지 못했습니다. 옥천군은 올해 축제를 위해 주차 공간을 늘리고 행사장 주변에 수국을 심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청주에 추가로 문을 엽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효율적으로 분산 배치하고 효율적인 보호 지원을 하기 위해 여아 전용 시설 한 곳이 추가로 개설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